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언어 빅데이터 플랫폼 플리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플리토가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리토는 언어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빅데이터가 뭔지, 어떤 걸 빅데이터라고 하는지 아마 많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사실 빅데이터를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빅데이터, 데이터가 많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국내 환경상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모이기가 쉽지 않다 보니 해외에서는 빅데이터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인공지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삶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어떤 업체든 요새는 생겨나면은 AI다, 인공지능이다 이런 로고가 붙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1950년대부터 있었던 기술입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존재를 해왔고요. 아마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때 나왔던 튜링 머신 같은 경우가 최초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1950년대부터 있었는데 왜 2010년대가 넘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은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그 아이를 키우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인가?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기술은 있었지만 그 지능을 높일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모으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고 클라우드라든지 스토리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시킬 수 있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빅데이터가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없다면 인공지능은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한다는 많은 업체들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인공지능 기술은 있는데 데이터는 어디서 구할 거야? 누군가가 데이터를 산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살 예산은 있는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작년 말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을 비교해보자. 자동차 산업에서 석유 같은 것이 인공지능에서 빅데이터다. 석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듯이 빅데이터가 없다면 인공지능은 성장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업체가 빅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냐, 이거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는 사실은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빅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작년 말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그 시장조차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리토는 언어 빅데이터 업체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언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입니다. 언어 인공지능은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 언어 빅데이터입니다. 이 음성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인공지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음성 인식기, 여러분들 핸드폰에 언어 음성 인식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가끔 사용을 하실 텐데요. 요새 음성 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 인식기가 다양한 목소리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혹시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 음성 인식을 하려고 아무리 녹음해봤자 음성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음성 인식기에 경상도 방언이 학습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상도 사람이 읽은 음성이 많이 필요하겠죠. 텍스트, 번역, 여러분들 자동 번역기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그 자동 번역기도 2016년 9월, 10월을 기점으로 인공지능 번역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에 파파고라는 서비스 많이 쓰시죠? 파파고가 나온 게 2016년 9월입니다. 그리고 구글 번역기가 인공지능 번역기로 바뀐 게 2016년 10월입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 지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있는 글씨를 뽑아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OCR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 역시 이미지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야 지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플리터 같은 경우는 그런 빅데이터를 모아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플리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약 1억 2천만 개로 이 1억 2천만 개는 문장 기준입니다. 저희는 2012년에 창업해서 2013년에 서비스가 나온 이후로 계속 이 데이터를 모아왔습니다. 모은 이유는 언젠가는 언어 인공지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거고 그 성장하는 시기에 빅데이터를 가진 회사가 같이 성장할 거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빅데이터는 국내에서 하기 힘듭니다. 저희는 한국 회사지만 실제 1,030만 명의 유저 중에 약 10%만 한국인입니다. 나머지 90%는 173개국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언어는 저희가 여기는 이제 24개라고 나왔는데 2주 전에 한 언어가 추가돼서 총 25개의 언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플리터는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음성인식기가 경상도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냐면 공고를 냅니다. 경상도 분들 100명을 모십니다. 그래서 경상도 분들 100명이 오면은 그분들에게 10,000개의 문장을 읽게 시킵니다. 그러면 100만 개의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의 조건이 저희가 4개라고 하거든요. 볼륨, 양, 벨로시티, 속도, 버라이티, 다양성, 밸류,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속도 면에서 상당히 데이터를 빠르게 모으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로 원가가 많이 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의료 AI가 상당히 뜨고 있잖아요. 요새 CT를 보여주면은 뭐 질병의 확률이 몇 프로인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그 기술을 통해서 진료를 받아보신 분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술 자체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전문가 생산 방식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환자들에게 CT 자료를 모으고 그 CT 자료에 어디에 질병이 있는지 전문가인 의사분들이 혹은 의료진들이 마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속도가 느리고 원가 자체가 상당히 비싸게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서비스든 빅데이터를 플랫폼이 아닌 전문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플리터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모읍니다. 즉 그 사람들 이 자리로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앱이라든지 웹의 플랫폼을 만들어 두고 자연스러운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즐겁게 놀게 시키면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24시간 365일 쌓아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경상도 목소리가 100만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입자 중에 경상도 출신 사람들에게 태스크를 주게 되고요. 그 태스크에 참여하면 저희가 보상을 주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스크에 참여하는 사람조차 본인들이 이 회사에 데이터를 준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놀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도식화되어 있는데요. 웹이라든지 앱이라든지 또 API가 외부 서비스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사용에 따라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 생성된 데이터를 저희가 검수하고 정지한 다음에 외부 클라이언트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자동 번역기를 쓰시면 자동 번역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와
계약이 맺어져 있는 글로벌 클라이언트들 중에 자동 번역기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유저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정제해냅니다. 맨 왼쪽을 보시면 자동 번역기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온 상황이고요. 그것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유저들이 참여해서 기계가 전달해준 잘못된 데이터를 빠르게 수정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아이한테 1 더하기 1이 뭐야? 얘기했더니 아이가 4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가르쳐줘야 다음번에 1 더하기 1이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한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음성인식기, 자동 번역기 등 그 결과값이 좋지 않으면 바로 그 상황에서 정확한 결과값을 가르쳐줘야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정확한 결과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쌓이는 데이터를 저희는 바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 퀄리티 체킹, 검수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발라냅니다.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퀄리티입니다. 데이터가 많고 빠르게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판매 가능한지, 판매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플리토는 내부에 쌓이는 언어 데이터를 모두 검수를 해서 저희 외부 클라이언트, 언어 인공지능을 만드는 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번역 데이터를 저희가 판매하는 과정인데요. 처음에 데이터를 프로바이딩한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게임 형식으로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플리토의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한 16년 정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다니게 됐고 여러 국가에서 온 다양한 아이들과 다양한 외국어에 대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역시 고등학교도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면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에 처음 언어 데이터 업체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SK텔레콤에 입사해서 해외 제휴, 해외 M&A 및 투자팀에 4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는 와중에 사내 벤처로 또 언어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이 현재 같이 퇴사를 해서 공동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시장에서 언어 인공지능이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북경에 지사를 두고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영업지사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작년에는 동경올림픽이라든지 오사카 엑스포 등을 위해서 언어 인공지능이 빠르게 일본에서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도쿄 시부야에 영업인력 2명으로 조직된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는 국내에서만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등기를 했지만 첫 사무실조차 영국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외를 돌았는데요. 미국, 영국, 스위스, 대만, 일본 등 다양한 해외에서 언어 인공지능 관련 또 빅데이터 관련 많은 수상을 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플리토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결국 언어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를 빨리 많이 모을 수 있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쌓인 데이터가 가치가 있는 데이터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쌓인 데이터를 분류하고 저장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세스는 저희가 BM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세 과정을 통해서 플리토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리토는 한국 업체지만 실제로 한국 유저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저희가 해외에서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 12월에 해외에서 사실 상당히 큰 글로벌 IT 기업과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맺게 되면서 그 업체가 저희한테 너희는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 언어 데이터가 많지 않니? 라고 물어보게 되었고, 그때 저희가 우리는 다른 언어 데이터가 한국 데이터보다 훨씬 많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처음 계약에 있어서 중국어, 일본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어, 러시아 등으로 확산되게 되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방금 말씀드린 업체랑 또 훨씬 더 높은 계약 금액으로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언어 인공지능을 하는 업체가 해외에서 많이 있는데요. 그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필요한 언어를 전부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레이토는 사실은 마케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희 회사 플랫폼에 대한 마케팅을 그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한국에서 데이터를 프로바이딩하는 사람의 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수로 따지면 한 2%에 해당하는 유저 수인데, 이게 보상형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서로에게 서비스를 홍보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저희 스스로 마케팅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유저 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데이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어 데이터는 쌓이면 쌓일수록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나는 학교에 간다를 영어로 하면 I am going to the school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 내부에서 그 데이터를 정지해 주면은 50원에서 90원에 해당하는 그 보상을 받습니다. 똑같은 문장 나는 학교에 간다를 일본어로 바꾸면 와타시와 가꼬니 이키마스 역시 50원에서 90원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저희 회사에서는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이겠죠. 근데 여기서 원가가 없는 데이터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꾸고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바꿨잖아요. 영어와 일본어로 만들어진 이 쌍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가도 없고 자동적으로 생기는 언어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쌓이는 데이터 수는 컨비네이션으로 쌓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원가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업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도 제가 봤는데요. 데이터가 많다고 그게 좋은 거냐? 아닙니다. 데이터를 팔 수 있어야지 좋은 겁니다. 이 회사가 진짜 빅데이터 업체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니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데 너희한테 데이터를 사는 업체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데이터를 사는 업체가 있으면 데이터가 좋은 겁니다. 데이터를 사는 업체가 없으면 데이터가 많기만 하고 데이터를 실제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플레이토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검수를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한국감리원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샘플을 조사해서 나온 점수가 99.8점입니다. 이 감리원에서 조사한 점수는 저희가 요청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한국 연구기관과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납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금액이 한 15억 원어치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회사 이제 감사를 받게 됐고요. 그 감사 과정에서 데이터 샘플을 조사해서 나온 점수가 저희가 99.8점입니다. 100점 만점 기준에 99.8점이라는 거는 갖고 있는 데이터가 거의 완벽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분류 저장해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가 방식 경상도 음성인식기가 못 알아듣는데 경상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음성인식기에 학습을 시킨다.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분류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거를 받아가지고 납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 365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성해낸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분류 저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몇 살인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주제인지, 이게 스포츠에 관련된 문장인지 혹은 뭐 법률에 관한 문장인지 그런 걸 자동적으로 저장하게 되고요. 저희가 필요한 업체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보통 뭐 언어 인공지능을 하는 업체들이
본인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가 부족하니 어떤 데이터를 달라라고 좀 더 세분화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케아에 가실 때 맨 지하 창고에 가보시면 모든 부품들의 라벨링이 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모든 문장에 자세한 라벨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한테 데이터를 샀던 업체들, 사고 있는 업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리 언어 인공지능을 하는 주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계약상 저희가 언급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어 데이터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냐, 과연 언어 인공지능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경쟁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경쟁자가 많지는 않지만 언어 데이터 시장으로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너무나 좋은 업체죠. 호주의 어펜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호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고 약 2.7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매출은 한 3천억이 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90년대에 설립이 된 인공지능 업체고요. 본인들의 인공지능 서비스 지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를 전문가 방식을 통해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16년 언어 인공지능이 시작될 때부터 상당히 빠르게 데이터 매출을 일으켰던 회사고요. 저희 회사랑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집단지성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 속도나 원가에서는 플리토가 상당히 좋은 경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품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평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검수를 하기 때문에 품질 입장에서도 저희가 경쟁사 대비 월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언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펜이라든지 외국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럽 언어에 좀 특화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는 다양한 언어를 조달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어펜이라는 업체가 저희 회사에 비해서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일스 파워입니다. 영업 파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미권 업체고 90년대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언어 인공지능이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많은 글로벌 파트너사들에게 데이터를 팔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플리토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창업을 해서 2016년까지 데이터를 모았고요. 저희가 2017년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한국 업체다 보니 실질적으로 세일즈를 하는데 저희 경쟁사에 비하면 좀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저희 경쟁사가 갖고 있는 파트너사와 하나씩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에 저희와 계약을 맺은 그 큰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저희 경쟁사와 거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저희 회사에는 경쟁사가 갖지 않고 있는 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가 저희랑 거래하는 와중에 저희의 단가가 한 4분의 1 정도로 싸고 퀄리티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걸 알게 돼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그 데이터의 양과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 12월에 첫 계약을 맺고 작년 상반기에 2억 원어치 데이터 매출을 했고요. 그 특정 업체와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8억 원어치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10억이 넘는 그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리토의 성장을 보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 판매 매출이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많이 모아두면은 데이터를 팔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2016년에 언어 인공지능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를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2017년부터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하나씩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NTT 도코모, 그 다음에 네이버,
등 삼성도 있고요. 하나씩 언어인공지능 업체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했고 그 업체들에게 샘플 판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판매 계약을 넓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와 그 계약을 맺고 작년 저희가 35억의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 온기 매출 계약을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처음에 계약 맺기는 쉽지는 않지만 한번 계약을 맺고 나면 그 데이터 판매와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게 되어 있고요. 비용 구조는 상당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중복적으로 데이터 판매를 할 수 있는 건이 있고 하지 못하는 건이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팔았을 때 원가를 털게 되고요. 이 이후의 판매부터는 그 원가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계약을 맺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거의 9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시장, AI와 언어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데이터가 점점 더 부족한 상황이 되고요. 그 데이터를 찾는 업체들이 찾을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슬레이터라는 잡지, 언어인공지능 쪽으로 가장 유명한 잡지입니다. 거기에서 어펜이라는 회사와 플리토라는 회사를 같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2018년 11월에 글로벌리 언어인공지능 쪽 빅데이터를 잘하는 회사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두 개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펜이라는 회사고 두 번째가 저희 회사입니다. 플리토인데 그만큼 플리토 자체가 이제 글로벌리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과정이고요. 해외에 있는 유명한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장은 빠르게 증가하고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결국 언어인공지능 시장입니다. 음성인식기라든지 자동 번역기라든지 인간의 삶에 가장 밀접해 있는 인공지능이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펜이라는 업체의 주가 상승 그래프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0.5호주 달러였는데 현재 저희가 지난달에 봤을 때만 해도 26호주 달러였는데 지금 28호주 달러가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새 10%의 기업 가치가 증가한 상황이고 매출 역시 저희 수준의 매출에서 시작했다가 불과 5, 6년 만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리토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계약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를 산 업체한테 계속 사야지 그 학습 능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플리토의 단가라든지 아니면 퀄리티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저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저희와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데이터별 판매 단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범용적인 데이터를 사다가 그 데이터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세분화된 것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령 음성인식기에서 처음에는 서울 사람의 말을 학습시키다가 그 다음에 지방 방언을 학습시키는 것처럼 처음에는 범용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단가는 당연히 낮습니다. 하지만 특화된 데이터를 성장시키게 되면 데이터별 단가가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저희의 가장 큰 파트너사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약 350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처음에는 텍스트 데이터 위주로 판매를 하다가 현재는 음성 데이터 판매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해서 저희가 예측해 보건대 30%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리토는 저희 플랫폼을 쓰지 않고서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API를 다양한 서비스에 붙여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1월에 유튜브 자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번역 회사가 아닌데도 유튜브에 자막을 제공하면서 저희가 그 행위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음성 데이터라든지 자막 데이터를 저희가 소유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영상 자막 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 실제 유튜브 자막 건수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일리 한 30개 정도의 유튜브 자막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유튜브 시장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국경이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막이 나온다면 더 많은 그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보고 크리에이터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 시장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플리토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절반 혹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의 자막을 제공함으로써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언어 데이터를 저희 쪽에서 소유하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기사가 낮거나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는 기사를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CJ ENM 같은 경우는 CJ ENM에서 유튜브에 갖고 있는 영상의 전편을 저희가 올해 다 자막을 제공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금액 규모는 한 6억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혹은 유명한 크리에이터들, 뭐 강영욱 씨, 그 강아지 조련하는 강영욱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영상 자막을 저희 쪽에서 다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말고도 소셜 미디어에서도 저희 API가 붙어서 여러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지 않고도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쓰면서도 저희 회사 내부에 데이터가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자막을 제공하고 그 제공한 업체에서 저희의 브랜드 마케팅을 해주거나 데이터를 주는 과정인데요. 지금 윤종신 씨가 저희 서비스를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브랜드 마케팅도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SM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만든 서비스인데, 이게 작년 말에 나온 서비스입니다. 이 안에 역시 플리토의 기술이 들어가서 저희가 다양한 번역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쌓이는 데이터가 플리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작년과 올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약을 맺기 시작한 업체들이 이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 해외 기업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언급하지 못하는 이제 거대한 기업들이 있는데, 올해와 작년에 언어인공지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요처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연구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데이터 수요처 말고도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아까 CJ ENM처럼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해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 내 데이터 매출 비중은 데이터가 76%, 플랫폼이 24% 정도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쌓이는 데이터를 저희가 또 데이터 판매 업체들에게 판매하면서 서로 선순환되는 과정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희 잠재 고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는 업체가 아니라 NDA를 체결했거나 혹은 샘플 데이터까지 납품된 회사고요.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다시 주 계약으로 계약 사인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2016년에 중국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작년 샤오미 바이두와 계약을 맺고 작년에 텐센트 바이두랑 계약을 맺고 올해는 샤오미와 또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진출을 해서 NTT 도코모 등 다양한 언어 인공지능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가 가장 많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미국에 지사가 없다 보니 국내에서 대응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어서 2020년까지는 미주 지역에 세일즈 지사를 두고 저희 포텐셜 클라이언트라든지 아니면 현재 저희의 보유 클라이언트를 매니징할 계획입니다. 언어인공지능 시장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번역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음성 인식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낀 게 불과 2,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 처음 투자하셨던 투자처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데이터를 판매할 거다.
제가 2012년에 창업하면서 데이터를 앞으로 판매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볼 때 니네 데이터를 살 수 있는 업체는 구글밖에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구글만 언어인공지능 시장 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지금은 특정 업체에서 소수의 특정 업체에서 언어인공지능을 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언어인공지능 자체는 상당히 보편화가 될 거고 본격적인 베이비붐 시대가 들어올 거다. 그 베이비붐 시대가 들어오면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환경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한테 얼마나 많은 회사가 언어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적어도 50개의 업체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통신사들이 지금 전부 다 언어인공지능에서 자체적인 음성 스피커를 만들고 있고요. 자동차 회사들이 음성으로 제어되는 자동차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랑 계약되어 있는 회사들 보면은 이 회사가 왜 언어인공지능 데이터를 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회사에서 자체적인 언어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을 계기로 언어인공지능, 인공지능 전체죠. 인공지능 전체와 빅데이터 산업에 점점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00억 이상이 빅데이터 쪽 산업에만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리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12년에 창업을 해서 언젠가는 이런 빅데이터 시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6년까지 꾸준히 빅데이터를 모았고요. 2017년부터 저희가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업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씩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번 회사들이 휘발유와 경유를 팔았던 회사들입니다. 언어인공지능 산업이 시작되면서 언어인공지능 회사들이 당연히 빠르게 발전하고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독보적으로 더 성장하는 기업은 언어 빅데이터 회사가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플리즈의 비전은 글로벌 언어인공지능 시장에 발맞춰서 한국 기업으로서 글로벌 언어 빅데이터의 리더가 되는 게 저희 회사의 목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쌓인 데이터로 저희 내부의 자체적인 AI 개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써보시면은 저희 자체 인공지능을 여러 가지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런 R&D를 통해서 저희 역시 언어인공지능 시장에서도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게 또 하나의 저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IPO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